네, CCTV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주차 요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차량이 정면에 있는 인도를 향해서 빠르게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곳을 지나갔던 남성은 간신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인도 위에 있던 모녀가 차에 치이게 됐습니다. 차량은 건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는데 앞부분이 형체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부서진 모습이 당시 충격이 상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차량을 들어올리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가 무거워 움직이지 않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구조 작업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사고로 모녀가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차에 치인 30대 엄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2살배기 딸도 다리와 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이렇게 돌진 사고를 낸 7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머리 쪽을 다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했던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운전면허도 정상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나오던 A씨가 주차요금을 계산한 뒤 좌회전해야 하는 도로에서 정면으로 돌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버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1톤 트럭이 시위를 당기듯 뒤로 짧게 후진했다가 갑자기 총알처럼 앞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A씨는 사고 직후 주변 상인들에게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 브레이크 잡는 거,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아도 차가 안 서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럭에 장착된 페달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던 겁니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또 발생한 겁니다. 지난해 7월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국과수에서 감정한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 401건 가운데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경우가 341건, 85%였습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12%,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페달 오조작 사고를 낸 운전자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젤차는 급발진이 거의 없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고령 운전자가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페달 오조작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운전자는 순간적인 뇌 혈액 공급 부족으로 어지럼증이나 의식 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모야모야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이제 중풍 같은 게 오는 거거든요. 운전 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 의식이 잘 없고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은 페달 오조작과 A씨의 지병이 관련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손님 2명이 숨지는 등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1시장 트럭 돌진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A씨는 돌진 전 후진하다가 가판대와 부딪힌 후 차에서 내리며 기어를 잘못 놔 차량이 전진하자 급하게 차량에 올랐고 이때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밟았다는 겁니다. A씨도 관련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엔 여파가 여전했습니다. 찌그러진 조리용 기계들이 나와 있고 자전거도 휘어진 채 서 있습니다. 일부 상점은 영업도 중단되는 등 시장 곳곳엔 사고 흔적이 남았습니다. 아침부터 잔해를 치우며 진땀을 뺀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희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다 돼 있었고 저희 직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뭐 장사는 둘째치고 해도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죠. 시장 한켠에는 상인들 지원을 위한 대응반도 꾸려졌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시고 조금씩 사고 흔적은 지워지고 있지만 많은 상인과 손님이 피해를 입은 만큼 상처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시민들이 식사 중인 휴게소에 SUV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유리창을 부수고 돌진합니다. 지난 2일 80대가 몰던 SUV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식당을 덮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원래 29이다, 29.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목숨이 오고 가는 이게 저 마른 하늘의 달별 아닙니까? 지난 3일 서울 방학동에서는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늦어져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큽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비고령자와 비교해 돌발 상황에서의 반응이 최대 1.08초나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 2천여 건으로 3년 만에 33%나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진 이후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을 때 급가속을 막아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사고 1년이 넘게 지난 다음 달에야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있지만 반납률이 2% 수준에 불과하고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정 면허 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야간 운전 금지 또는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운행을 못하도록 한다라든지. 고령자 이동권과 시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서 있고 주위에 구급대원들이 보입니다. 5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가 주차장에서 나오다 인도로 돌진한 겁니다. 차량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을 덮쳤고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 자주 찾던 공원에서 난 사고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저도 저 같은 경우도 그 봄, 가을이나 이럴 때 좀 선선할 때는 나와서 많이 앉아 있는 편이거든요. 차가 여기 와서 덮치려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놀랬죠. 사고 다음 날에도 현장에는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숨진 남성이 앉아있던 벤치에서 2m 정도 떨어진 인도면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데요. 차량이 들이받은 곳은 완전히 뽑혀나갔고 인접한 곳도 휘어졌습니다. 1년 전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뒤 서울시는 보행 취약 구간 101곳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난 곳은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취약 구간으로 선정된 곳 외에도 방호 울타리나 대형 화분 등 안전시설 설치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의 시설물을 강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것들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서 차가 오동작하거나 실수에 의해서 생기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주는 선제적 조치가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 갑작스러운 차량 돌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역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울타리를 부수고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덮칩니다. 지난해 7월 1일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사고 일주기를 앞두고 다시 찾은 현장에는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울타리입니다. 사고 장소에는 튼튼한 방호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고개를 돌려 바로 맞은편을 보면 1년 전 부서진 것과 똑같은 울타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사고 장소 주변의 차로 축소와 보도 확장, 방호 울타리 설치와 건널목 신설 등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내 위험 지역 100여 곳에 방호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불상사가 저한테도 만약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조물을 설치했다 해서 또 이제 치고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시설 정비와 함께 애초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달을 단시간 내에 패턴을 벗어나서 급하게 밟으면 가속을 중단시킨다든지. 또 미국이나 호주처럼 의사가 고령 운전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야간 운전 제한 등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고령 운전자나 고위험군 운전자 같은 경우에 주간에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하루 2시간이나 3시간 이상 운전을 안 하도록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안이 꾸준히 제안돼 왔지만 아직 검토 단계나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반발을 줄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